근데 그거에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거 발견했다. 새로운 거 발견한 거 찾으면 되죠, 여러분? 자, 그럼 얘들 봐봐. ground, 땅에 대고 reaction, 반발이나 반응이란 뜻이죠. force, 힘.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해? 우리가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느껴지는 반발력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느껴져요? 발에서 느껴지죠. 딱 딛는 순간 느낌이 오잖아, 얘들아. 자, 그럼 첫 번째 예와 그 다음에 두 번째 shock,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이 충격은요, transmitted 돼요. 이거 transmit, 전달하다 이런 뜻이잖아. 전달되는 거야. 위로, 발 위로, 다리 위로, through, 뭐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after impact, 땅과의 충격 후에. 그럼 내가 딱 밟으면 발에서 이 충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전달되는 이 충격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땅을 디딤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힘이라 볼 수 있지. 이것들이 동사로 선택지가 나왔죠. 이거 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땅을 밟음으로써 우리가 느껴지는 그 충격과 힘은 이렇다. 자,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자, 어떨 때 이 동사 하냐면 이 달리는 사람들이 move, 움직일 때, 그런데 우리가 딛는 지면의 특성이 다르죠. 극도로 compliant, 별표 단어에서 말랑말랑, 말캉말캉한 땅을 밟을 때나 extremely, 아주 극도로 딱딱한 표면을 밟을 때나.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건 얘들아 이거야. 지면 반발력이라고 할게. 느껴지는 그 힘은 땅에, 지면에 딱딱한 정도가 다른 거지. 정도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그걸 찾으라는 얘기네. 사실상 얘들아 빈칸이 포함된 문장 앞뒤로 뭔가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왜 앞뒤에서 막 실컷 열심히 잘 떠들어 주잖아 지금. 자, 그럼 봐봐. 이러한 어떤 원리와 작용이 있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달리는 사람들이 섭은 잠재긴 하지만 그냥 우리 무의식으로 보자. 무의식적으로 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러너들이 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첫 번째, adjust leg stiffness. 자, 조절한대. 러너들이 조절하는구나. 그들의 다리에 스티프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뭔가 경직된 이런 뜻이죠? 경직도. 빳빳함이라고도 돼, 쉬운 말로. 빳빳함, 뻣뻣함 이런 것들이죠. 그럼 다리가 뭔가 뻣뻣한 정도를 러너들이 조절해. 뭐 하기 전에? 그렇지. 발에 스트라이크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충격이란 뜻이지. 그래서 달릴 때 땅을 디딤으로써 얻는 그 샷 전에 알아서 조절을 한다. 조절을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얘들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based on, 뭐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그냥 볼게. 뭐에 따라서? 그렇지. 내가 달리는 surface가 얼마나 hardness, 딱딱하냐, stiffness,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딱함이죠, 뻣뻣함이죠. 뻣뻣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말랑하냐, 딱딱하냐에 따라서 알아서 다리가 stiffness를 조절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절이 되는구나. 그럼 표면에 따라서 조절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러너들은 구체로 나오는 거야. 이제 구체적. 그럼 어떻게 조절하냐면 부드러운 레그를 만들어낸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부드러운 렉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충격력이라고 하면 되지. 임팩트 포스니까 충격. 바닥을 디딤으로써 얻게 되는 이 충격력을 suck up,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조절한다는 것은 충격 흡수를 위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충격을 흡수하느라 부드러운 발을 만들어낸데 그 결과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다리에서 충격 흡수를 위해서 부드러운 다리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충격, 어떤 충격? 다리를 통해서 몸으로 전달되는 그 충격, 우리 온몸이 느낀다고 했잖아? 그건 어떻다는 거야? 결정적 힌트. 너무나 놀랍도록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뭐에 걸쳐서 아주 폭넓은 표면 유형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표면 유형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정도에서 정도차가 아주 많이 날지언정, 그쵸? 광범위한 범위에서 있을지언정 실제 몸한테 전달되는 충격은 뭐라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 왜 비슷해? 다리가 알아서 표면에 따라서 조절하니까.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봐. 자, 지면 반발력은 땅의 유형의 정도에 따라 어떻다? 비슷하다. 끝이잖아. 지면 반발력이 결국에 몸에 전달되는 충격이잖아. 그게 땅의 표면 유형에 따라 비슷하다. 끝. 그럼 비슷하다가 누구예요? 이거죠. 다르다? 이거 뭐예요? 부정어잖아. 거의 안 다르다. 얘들아, 거의 안 다른 건 뭐란 얘기야? 비슷하다는 얘기지. 감소한다는 얘기 한 적은 없어요. 따로. 그냥 비슷하다고 했지. 최고조에 이른다.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충격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아니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충격이 있긴 있다. 근데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3번 봅시다. 얘들아,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알지? 이거 일종의 무슨 이야기 같은 거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구두점의 얘기야. 자, 간단히 볼게요. 상황을 잘 보면 돼. 네, 봅시다. 자, 글쓰기에 위험한 일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글을 뭔가 잘못 써가지고 나한테 위험을 끼치는 일을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어떨 때 위험하냐? 자, 이럴 때 아주 단순한 선택을 하죠. 우리가 글 쓸 때 이렇게. 그러면 regarding,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관하여 우리가 선택을 하냐? wording, 어떤 단어 쓸까? 그 다음에 이 컴마랑 이거 구두점을 어디다 찍을까? 이런 결정을 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할 수 있대, 얘들아? 때로는 이럴 수 있다. 그럼 뭐겠어? 이거 글쓰기 위험성과 관련 있는 거겠지. 심지어 그 방식이 어떻대? 세상에나. 그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방식으로 나한테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쵸? 그럼 여기도 비슷한 사례가 지금 나오죠. 자, 그러면 도대체 글쓰기에서 어떤 게 나한테 이렇게 리스크를 주나 봅시다. 자, 우리가 얘기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old grammar rule. 아주 오래된 문법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은 무언가를 forbidding, 금지하는 거야. 뭐를 금지하는 문법 규칙이 있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쓰지도 않아요.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분리부정사예요. 분리부정사? 그럼 얘들아 딱 봐도 뭐겠어? 부정사인데 누가 분리시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부정사 이렇게 쓰잖아.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분리부정사라고 해. 뭔가 분리됐잖아? 근데 이게 옛날 문법에서는 금지됐었던 애야. 옛날.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거 보고서 After the case of telling student to never split infinitive. 그러면 야, 부정사 절대로 쪼개지 마. 다시 말하면 분리부정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들은 후 대부분의 컴포지션을 얘들아 그냥 글쓰기야. 글쓰기 전문가들이 이제는 인정한다. 분리부정사 아유 문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내가 글쓰기 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봐야 되겠지. 거기로 가보자. 자, suppose로 가볼게요. 그러면 분리부정사는 옛날에는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냐면요, 제안서, 포지션 페이퍼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야. 제안서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색깔이 왜 이래요? 얘부터 여기까지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만. 그래서 뭐 시위원들 있잖아. 카운슬 하면 위원회란 뜻이야. 시위원회한테 너가 설득을 해야 돼.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시위원회 멤버들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걔네들이 remember 되게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은 어렸을 때 문법을 배웠던 사람이니까 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문법 선생님이 경고했는데 분리부정사 안 돼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분리부정사가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 How will they? 그러면 간단한 의문이니까 그 의원애들이 respond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When you tell them, 너가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나 글 쓸 때 introduction, 글의 도입문에서 자, librarians, 내가 이렇게 글 쓰는 거야. 도서관 사설들은요 are competitive. 나 지금 뭐 했니? 분리 부정사를 쓴 거지. 그럼 나는 지금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어. 그쵸? 근데 분리 부정사 썼어? 그러면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떨 것 같냐는 거야.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에서 얘가 그 사람들 반응을 얘기해줘. How much of their attention? 시위원회들의 관심. 그럼 네 제안서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얼마나 많은 너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들의 관심이 Have you 이렇게. 다시 말하면 너는 잃었어. 그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내 제안서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갑자기 왜? Because of 그들의 자동적인 기억 때문에. 상기. 어떤 거? 옛날에 넌 문법적으로 틀린 게 뭐였더라? 다시 말하면 분리부정사에 대한 기억 때문에 네 제안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뚝떨했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 되게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거야? 합당하지 않은 거지. 분리부정사는 지금 문법적으로 맞는데 내가 분리부정사 틀리게 예전에 배웠다고 그 기억 하나만으로 내 제안서를 지금 관심을 안 준 거잖아? 가능한 일이야. 뭐가 가능한 일이야? 어머 끊었네 얘들아. 이거 조금 더 이어져야 돼 문법. 오케이. 뭐가 가능한 일이야? 그렇지. Write correctly. 넌 제대로 썼어. 올바르게 썼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네 글을 읽는 독자들의 개념은 어떻게 했어? 그치. 불쾌하게 하다 약간 이런 뜻이야. 방해했어. 그리고 공격하다 되죠? 자, 어떤 걸 공격하게 됐어? 너의 언어 능력에 저 사람 언어 능력 있는 사람 맞아?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제안서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잃었다는 것과 그 관심을 잃은 건 뭐라고? 그 구두점이나 아니면 분리부정사 때문에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이 네 글쓰기가 너한테 끼친 영향이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의 글쓰기가 나한테 어떤 일을 만들었니? 첫 번째, 나의 의도를 들키게 했니 얘들아? 나 의도 있어서 없었죠? 자,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게 한 건 아니죠. 나의 글쓰기 능력이나 언어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 거지. 두 번째, prejudice 무슨 뜻이야? 편견을 갖게 하다. 편견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편견을 갖게 하다, 편견을 일으키다. 누구? 너의 청중. 다시 말하면 네 글을 읽는 사람. 자, against는 긍정적으로가 아니죠. 뭐뭐에 맞서서. 다시 말하면 너한테 불리하게 편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왜? 언어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이죠. 분리부정사 한 번 그걸 썼다고. 자, 네 번째, 너의 청중들, 다시 말하면 위원회 사람들의 언어 이해력의 테스트라니 아니지. 그 사람이 내 언어 이해력을 테스트한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죠. 자, 격렬한, fierce. 선생님이 단어 써주는 건 필수 단어서 써주는 거야. 논쟁. 그럼 격렬한 논쟁을 하지도 않았죠. 왜? 난 이미 평가받았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특별히 두 분 땡만 안 그리고 꿋꿋하게 잘 마크를 해주니까 공부할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공부하면 조금 쉬겠어요. 그리고 숙제 못한 것은 이번 주 내로 마감 일정에서 합시다. 만약에 마감일 어기나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와서 주기자들 발의를 하는 거예요. 마감일 스스로 셀프로 정하세요. 자, 정세훈 씨 마감일 못한 숙제? 본인이 정해. 그 마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 넣고 학생한테 영상을 인증하는 거. 마지막 찬스. 앞으로 무조건 넣는 거. 내일 밤 12시까지요. 네. 12시 1분? 자, 그 다음에 오늘이야? 내일 몇 시? 12시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두 분이 보내주세요. 아니, 꼭 11시 59분에 보낼 필요는 없어. 그 전에도 보낼 수 있죠? 네, 여러분 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추면 얘기해야 된다.